안녕하세요. 대세를 아는 여자 오르진입니다. 제가 오늘 첫인사가 좀 느끼했나요? 식사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렇죠. 좀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르진이의 올라올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수급도 있을 수 있겠고 재무 상태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기준이 각자 있으시겠지만 저 오르지니의 경우에는 대세를 꼭 확인합니다. 대세를 알아도 반은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을 이 주식 차트의 험난한 전쟁 속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올라올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 대세를 한번 정리해 볼 타이밍인데요. 자, 지난주 대세 중에 첫 번째, 역시나 코로나19 백신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이어서 여러 백신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백신이 있죠. 자, 바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종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지난 10일이었죠. 설 연휴를 앞두고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코로나19 백신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또 기업에 방문을 했다라는 사실이 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그리고 전반적인 백신 접종 관련돼서 잠시 후 오후 2시 좀 넘어서 정부의 계획이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이르면 2, 3월부터 접종을 개시해서 뭐 늦여름 정도 까지 적어도 한 가을 정도까지는 접종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계획이 알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우리가 비로소 마스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그야말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그런 지난주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서 또 기존에 최초의 기록을 썼던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 외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백신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 백신인데요. 처음에 러시아 백신은 개발 자체는 그렇게 늦게 된 편이 아니었지만 시장에서의 주목도는 상당히 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상 3상이 다 진행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승인을 받기도 했고 다소 그냥 너무나 빨리 진행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조금 대세에서는 뒤로 밀려난 듯한 러시아 백신이 코로나19 예방 효과에 대해서 그 관련된 코로나19 효과에 대해서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분석이 잇따르면서 러시아 백신이 대세가 되는 그런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서 러시아 백신 관련주에까지 강세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타이밍에서 종목 하나 짚고 가셔야겠죠. 이제는 지난주의 대세를 뛰어넘어서 요즘의 대세가 될 러시아 백신 관련 종목을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바이넥스 종목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넥스의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의 백신,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미 지난주 설 연휴 전부터 긴 양봉 그려내면서 큰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 역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우리나라에선 좀 우선시 될 것으로 보이나 우리가 지금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여러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지금 떠오르고 있는 러시아 백신을 또 우리나라에서 접종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예측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대세가 러시아 백신 관련주로 조금씩 옮겨붙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넥스가 그 좀 선두주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바이넥스의 종목 이렇게 오르는 부분 볼 수 있고요. 그동안의 좀 재무 추이를 보시게 되면 네, 지금 분기별로 한번 볼게요.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성장세가 상당히 두드러지는 부분을 볼 수 있죠. 영업이익 면에 있어서도 뛰어오르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러시아 백신 관련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또 위탁 생산을 동사가 하는 것이 현실화된다면
그 주가의 상승을 더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을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이넥스 관련된 종목 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함께 보시도록 할 텐데요. 지금 설 연휴 전만 하더라도 직전만 하더라도 약 27,000원대에 횡보하던 주가가 지금 37,200원 선을 넘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신규 매수의 경우에 지금 다소 좀 부담스러운 구간일 수 있겠습니다. 기존 보유자께서는 32,500원 구간 이탈 여부를 보시면서 추가 보유, 추가 매수 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고, 신규 매수자의 경우에는 물론 지금 러시아 백신 관련돼서 물론 핫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또 조정과 다시 오르내림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2,500원 그리고 3만 원 구간대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모아가시는 관점으로 지켜보시길 바라겠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 백신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적용이 될지 혹은 꼭 우리나라에서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좀 세계적으로 반응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탁 생산을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32,500원과 3만 원 선 염두에 두시라는 코멘트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의 강세와 그리고 지금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러시아 백신 관련주 대표 주자로 바이넥스 종목 살펴보셨고요. 지난주에 핫했던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 보도록 할게요. 자, 또 이 얘기 안 빼놓으면 섭섭하죠. 저는 이번 주에도 이분의 신세를 질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쿠팡맨들이 있는 쿠팡인데요. 자, 쿠팡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사실은 쿠팡이 지난 코로나19 장세와 함께 국내에 좀 상장을 할 만하지 않을까,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먼저 아예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린 쿠팡입니다. 자, 쿠팡이 나스닥 상장한다는 소식은 일찍이 알려졌는데 다시 한번 그 시기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쿠팡 관련주들이 설 연휴 전부터 강세를 두드러지게 나타냈습니다. 자, 쿠팡 하면은 일명 유니콘 기업으로 불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좀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스타트업 기업 가운데서도 1조 원 이상, 지금 약 한 1조 2천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그 1조에서 1조 2천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 유니콘 기업의 대표 주자가 바로 쿠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쿠팡의 경우에는 불과 코로나 장세가 있기 전만 하더라도 적자가 상당히 좀 누적이 된 상태다. 적자 기조이기 때문에 좀 빠른 전환으로서 그런 분위기 태세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이 자주 나왔던 종목이고 기업인데 어느새 대세로 좀 자리를 잡게 되었고 1년여 만에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나스닥 시장에 노크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쿠팡이 미국을 선택한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실 누적 적자가 상당한 상태에서 국내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도 있었고요. 또 그 자본이라든지 그런 외국계 자본이 있다라는 이유도 또 하나의 이유로 분석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쿠팡이 대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것. 이미 코로나19 장세 때부터 심상치 않은 성장세를 이루고 있고 쇼핑을 넘어서서 OTT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요즘의 대세를 다 잡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적자 기조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쿠팡 관련된 종목들, 쿠팡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부터 쿠팡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때부터 관련주들이 오히려 더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쿠팡 관련주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첫 손에 손꼽히는 종목이죠. 동방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방의 경우에는 쿠팡 전담 물류 회사로 알려져 있죠. 사실은 그 규모 자체가 아주 크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쿠팡이랑 전담이란 단어가 들어가면서 쿠팡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더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방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물류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쿠팡의 물류를 전담하고 있는 운송사입니다. 자, 앞으로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고 또 국내에서 입지를 다지면 다질수록 이 동방의
또 역할이 커지겠죠. 그러면서 국내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쿠팡의 호재를 온몸으로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또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동방의 차트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그야말로 급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이후에 3월 이후에 저점 찍은 후에도 다른 종목들이 좀 올랐을 법도 한 시기에 동방은 좀 잠잠했어요. 그러다가 쿠팡의 성장대가 예견이 되면서 급격한 거래량 들어오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횡보하다가 나스닥 상장 소식이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차트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미 추세는 한번 바뀌었죠. 네, 보시면 쿠팡 이야기 나오고 이미 2,000원대를 횡보했던 주가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000원 후반, 5,000원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그 시세를 한 번 더 뛰어넘어서 지금 현재 9,970원, 10,000원을 넘보는 그런 종목이 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동방이 정말 10,000원대를 넘어설 것이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은 신규 매수 관점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는 9,000원 이탈 여부를 좀 보시면서 추가로 매수 혹은 지속 보유를 유지할 것인지 좀 결정하는 지지선으로 삼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만약에 이르면 3월 중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나스닥에 상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데 그때 한번 조금 더 시세를 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때 1월 달에 이미 들어온 재료들이 시세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1월과 2월에 받은 시세 흐름을 그대로 받기는 살짝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다소 좀 보수적인 의견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방의 경우에는요. 지금 재무 상황을 함께 보시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그 규모 자체가 아주 큰 종목은 아닙니다. 쿠팡의 전담 운송사라는 그러한 이슈가 또 있는 것이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지켜오고 있다. 그것에는 좀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 지금의 주가 상승은 이 회사 자체의 성장보다는 쿠팡이라는 테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라는 분석이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쿠팡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흑자 기조를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 혹은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못해도 기본은 갈 수 있다. 쉽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다만 주가의 상승은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스닥의 본격 상장, 임박 시점에 있어서 한 번 더 기회는 올 수 있겠지만 그 시세 변동 자체가 지금의 폭만큼 드라마틱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분석을 끝까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쿠팡 관련주의 대표주자로 구분되고 있는 동방 종목을 보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만두의 속, 호빵의 속이라고 할 수 있는 찐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떠한 종목이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지 찾아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섹터나 테마가 소위 뜰 것이냐. 자, 제가 좀 힌트를 좀 드려볼게요. 먼저 주목해볼 이번 주 대세는요. 팔방미인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던 테마입니다. 자, 좀 상상이 되시나요? 백신에서도 이것이 쓰인다고 하고요. 자동차는 물론이고 핸드폰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야말로 필수 소재가 되어가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는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반도체 지금 슈퍼사이클 들어왔고 호황 예상되고 있고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그 흐름 타는 것이 유효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미국에서조차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미국 백악관이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고요. 이 현상을 타결할 종합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일찍이 우리가 설 연휴일 때도 미국 시장은 개장을 했었죠. 그러면서 와 이거 연휴 끝나고 장 열리면 반도체주 소위 말해서 가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역시나 그런 반응 보이고 있죠. 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대표 종목이 최근에 시세를 많이 받으면서 신규 매수에 있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께 제가 좀 이렇다 할 만한 종목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그중에서
반도체 종목들 사실 소부장주부터 시작해서 대표주까지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SFA 반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FA 반도체. 네, SFA 반도체 물론 이 종목도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의 단가 자체가 아직은 좀 접근할 만한 수준이다. 이러한 좀 분석을 내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대표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적인 반도체 기업에 있어서 반도체 조립과 테스트를 한 업체입니다. 그야말로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조립이나 테스트 업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또 예상으로 제가 이 종목을 들고 나왔는데 오늘도 이미 25%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세 시세가 약 한 5,500원에서 6,000원 사이였는데 지금 대세를 완전히 거슬러서 9,000원 선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오고 있죠. 자, 반도체의 경우에도 한 번씩 잊어버리만 하면 모멘텀이 들어오면서 시세를 받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처럼 장대 양봉 그렸을 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계속 돌고 도는 테마이고 반도체란 테마 자체가 뭐 몇 달 안에 소위 말해서 사장될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지금 SF 반도체 기준으로 봤을 때 적어도 앞에 7자가 보였을 때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FA 반도체의 경우에도 지금 재무추이를 보시면 자, 영업이익이 살짝 감소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흑자 기조 유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반도체 업황 자체가 슈퍼사이클로 들어왔다라는 점 그리고 글로벌 대표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전망이 호황이라는 점 그런 점에 있어서 다소 후속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동사가 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업황에도 긍정적인 예상이 좀 지배적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SFA 반도체, 만약에 반도체 관련 종목이 소위 너무 떠버렸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우셨던 분들 한번 관심 종목으로 지정을 해두셨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수익 보고 나오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SFA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보셨고요. 반도체 관련 종목은 쉽게 떨어질 테마가 아니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조명이 되고 있죠.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는 좀 같은 맥락으로 장기 테마로 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두 번째 테마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반도체를 지나서 이제 입춘도 지났고요. 음력 새해도 지났고 날씨가 내일 모레 조금 추워진다곤 하지만 좀 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또 쇼핑할 타이밍이 왔죠. 커머스 관련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머스 관련된 관련주들을 보도록 할 텐데 지금 그야말로 라이브 커머스가 대세입니다. 그동안은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쇼핑들이 이제는 모바일로 그야말로 모바일 커머스에도 대세가 돌아왔고요. 그러면서 이 커머스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러한 종목들의 시세가 다시 한번 추세를 바꾸는 그동안도 사실 커머스 관련 종목은 대세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아직도 배고프다 하면서 달리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실 겁니다. 자, 커머스, 언택트, 금융 모든 걸 아우르고 있는 지금 이 노란 빛깔이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도 발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노란색이라고 말씀드린 것에서 힌트를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카카오 종목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네, 카카오의 경우에는 워낙 유명한 종목이 되어버렸죠.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투자를 해보셨거나 한 번쯤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종목일 텐데 네, 카카오의 경우에 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한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 카카오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십니다. 자, 카카오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커머스 관련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자, 카카오톡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광고, 금융, 쇼핑에 이르기까지 그 사업의 분야를 계속 넓혀가고 있고 비교적 그 사업의 수익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도 이 카카오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전의 주가를 보면은 지금의 주가가 굉장히 까마득하게 느껴졌지만 그것을 달성을 해냈죠.
그러면서 카카오 과연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고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을까라는 또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카카오라는 종목이 더 갈 길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이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은 어느 정도 소비가 다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 파생되는 특히 금융 쪽 사업들, 그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핀테크 유망 사업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데 자, 카카오뱅크 등을 통해서 이미 진출을 해 있고 그 세력이 좀 더 확장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미상장됐던 관련 주가들이 상장되거나 혹은 그런 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실적이 좋았을 때 이 카카오라는 모회사가 받을 수 있는 시너지가 남아있다. 자, 본연의 호재도 있지만 또 주변에 사업으로 인해서 시너지를 받을 여력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악재가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천정이 보이지 않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카카오의 목표가를 약 60만 원 선까지 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020년 4월 약 1년 전 코로나19 상태에서도 15만 원대 주가가 3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지금만큼의 상승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금보다 주가가 오를 확률은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핀테크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카카오 TV도 있죠. 런칭을 하고 있고 이제 동영상 기반으로 한 서비스까지 그런데 이것들이 다 또 대세란 말이죠. 그동안의 대세를 이끌어왔고 앞으로 오고 있는 대세를 끌어갈 준비가 이미 되어 있고 카카오라는 대형 기반, 자, 카카오톡 핸드폰을 쓰는 사람이라면 없는 사람을 찾기 더 어렵다는 그 앱을 기반으로 어마어마한 사용자를 기반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성장 가능성을 더욱더 짚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오를까 했는데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익률이 계속 오르고 있죠. 자, 성장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거기에 따라가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보통 테마주라고 하면 지금 사실 실적이 살짝 못 미치거나 혹은 적자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테마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 자체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카카오의 경우에는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재무의 성장과 주가의 상승이 동반되고 있고 기존의 사업과 신사업의 유망성이 동반되고 있고 지금까지는 특별한 악재가 눈에 띄지 않게 좋은 부분이 가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의 경우에 제가 목표가를 좀 장기적인 관점입니다만 60만 원까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그렇다면 어느 타이밍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신다면 지금 이미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상황이고 지금 쿠팡으로 인해서 시작된 커머스의 영향이 카카오에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지금 상승된 분위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약 47만 5천 원 구간 앞자리가 4자로 바뀌었을 때 40만 원 후반대에서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카카오도 대형주고 그동안 지금 곳곳에 숨어있는 단기, 중기, 장기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장투를 보시면서 목표가 조금 욕심 부려보셔도 좋겠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커머스 관련주로 카카오까지 보셨고요. 자, 그렇다면 카카오의 영원한 짝꿍, 주가를 보는 데 있어서 카카오와 함께 늘 분석이 되고 있는 네이버 한번 살짝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의 경우에도 네, 이렇게 봐야죠. 죄송합니다. 자, 네이버로 가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의 경우에도 오늘 상당히 급격한 상승세를 이루어냈죠. 그러면서 38만 8천 원. 과연 이제 네이버도 40만 원 갈 것인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네이버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커머스 관련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다 쿠팡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내 시장에서 봤을 때는 쇼핑 부분에서 네이버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적어도 네이버가 커머스 면에 있어서는 커머스 사업에 있어서는 좀 더 리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말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팡 관련주가 오를 때 쿠팡이 관련된 상장을 할 때
정말 그 관련주만 보시기보다는 그 같은 업황에서 같은 호재를 받고 있는 종목을 받는 것도 투자에 참고할 만한 지표가 될 것 같아서 네이버라는 종목도 뭐 누구나 잘 아는 종목이겠지만 한번 좀 공유 차원에서 짚어드렸고요. 네이버의 경우에도 코로나 때 이후로 뭐 2배 이상 오르면서 지금 또 추세를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네이버의 경우에도 커머스 사업을 기반으로 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게 오르지니에 올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저와 함께 지난주의 대세, 이번 주의 대세 한번 파악을 해보셨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제가 오늘 다소 좀 빨리 달려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좀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자막 나가고 있죠. 나우경제TV 좋아요, 구독,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서 댓글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30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세를 알아도 반은 간다. 저 오르지니와 함께하는 대세 탐험 즐거우셨나요? 저는 남은 시간 또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